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인도의 고승이자 예언가인 라비찬드라 스와미입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활동하였으며 당시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그의 예언들이 현실화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인도 타밀나두 주 마두라이에서 태어나 영적 수행과 명상에 몰두하며 예언가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그가 동쪽의 민족들이 세계의 균형을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아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며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2024년 한국에 대해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철의 성벽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분열된 목소리가 하나의 외침으로 이어지리라. 그날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며 빛은 새로운 길을 밝히리라. 당시에는 이 예언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최근 벌어진 사건들과 겹치며 흥미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체포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스와미가 묘사한 철의 성벽 뒤에 숨겨진 진실과 연결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특히 검은 그림자는 권력의 변화와 숨겨져 있던 정치적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빛이 새로운 길을 밝히리라는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진실을 직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와미는 이러한 순간들이 고난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라비찬드라 스와미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말이 후대의 실제 사건들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상징적 문구로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현실로 드러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914년 유럽의 심장이 불에 타고 칼날의 바람이 대지를 휩쓸 것이다.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추상적 불화나 혼란을 암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914년 유럽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며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69년 하늘에 거대한 새가 날아오르고 인류는 달의 정원에 발자국을 남길 것이다. 스와미는 인류의 달 착륙도 예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대한 새를 상상의 동물이나 영적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고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었을 때 사람들은 스와미의 예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989년 철로 된 벽이 무너지고 자유의 새가 노래하리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서독 통일은 세계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와미는 이를 철로 된 벽과 자유의 새로 상징하며 억압된 체제의 붕괴와 자유의 노래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동서독의 재통합은 전 세계의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예언은 이 사건을 마치 미래를 내다본 듯 표현했습니다. 2008년 거대한 시장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황금을 찾으려 헤맬 것이다. 스와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고 당시 주식시장 붕괴와 대규모 경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예언을 남겼지만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아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한반도가 미래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을 강조하며 한국과 동아시아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희망과 교훈을 전달하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에는 한국과 동아시아에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2025년에 일본 동해안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동쪽 바다에서 대지가 흔들리고 하얀 벽이 도시를 덮으리라고 예언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재 지진 전문가들의 경고와 일치합니다. 2024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을 계기로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을 따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거대 지진 주의 임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내륙과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라비찬드라 소아미의 예언은 일본 동해안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건이 일본과 주변 국가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국가들이 배울 만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2025년에 대해 라비찬드라 소아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기계의 마음이 인간의 지혜를 노래하리라. 동방의 땅에서 시작된 바람은 서쪽의 하늘에 파도를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당시 그의 이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 이를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대한 예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언급된 기계의 마음은 AI 기술을 상징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이를 통해 이루어질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AI 기술은 산업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심에 서며 인류가 맞닥뜨린 많은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와미는 특히 AI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지혜와 결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예언에서 언급한 동방의 땅은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역은 이미 AI 기술 연구와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AI 기술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협력의 중심축이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라비찬드라 스와미의 이 예언은 AI 기술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를 두고 기계와 지혜가 손을 잡고 인류는 더 높은 산을 오르리라 고 표현하며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2027년에는 중국에서 대규모 화재나 공장 사고와 같은 환경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중국의 남쪽 평원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리라 고 표현하며 이러한 사건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8년에는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일본의 동쪽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오르리라 고 표현하며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2032년에 한국에 대해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지듯 산과 들에서 새로운 땅이 열리고 씨앗은 마침내 하나의 나무로 자라리라. 그의 이 말은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예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표현으로 남북한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국가로 거듭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스와미는 씨앗이 하나의 나무로 자란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통일이 남북의 번영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예언은 통일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통합을 촉진할 기회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스와미는 이를 두고 산과 들은 경계를 잃고 사람들은 하나의 노래를 부르리라라고 덧붙이며 통일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화합과 번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이를 통해 한반도가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인류의 화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해석됩니다. 2030년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형제가 다시 등을 돌리고
산맥 너머로 고립되리라. 그러나 이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말은 마치 고요한 물결 속 돌 하나가 떨어지며 만들어낼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남북한의 긴장이 극에 달할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산맥 너머로 고립되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넘어 정치적, 심리적 갈등이 심화되어 한반도가 잠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스와미는 이 예언을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모든 여정은 돌아오는 길이 있다. 두 형제가 등을 돌린 그 순간이 새로운 동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위기는 남북한이 갈등을 넘어 더 큰 협력과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하기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겪을 이 어려움이 단순한 고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남북한이 새로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을 재개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산맥은 더 이상 경계가 되지 않고 강은 다시금 길이 되리라. 는 그의 말처럼 남북한은 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잠시일지라도 그들의 화합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스와미의 이 예언은 단순히 한반도의 미래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희망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33년 그는 일본의 하늘에서 철새가 떨어지고 섬은 외로이 침묵하리라고 예언하며 일본 내 항공산업이나 국제 교류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비찬드라 스와미는 2035년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동쪽의 땅에서 빛이 퍼져나가 세상의 흐름을 다시 그리리라. 그의 이 말은 특정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빛과 흐름이라는 상징을 사용해 기술, 문화, 그리고 협력이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가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과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임을 예견한 것입니다. 스와미는 이를 두고 하늘의 시련은 땅의 깨달음을 낳으리라는 말을 덧붙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동아시아가 서로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과거의 분열을 넘어 화합과 창조의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강조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가 남긴 예언 중 2030년 한국에 대한 예언이 정말 통일로 이루어질까요? 2024년 긴급계엄 선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